온국민 방송 O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정책, 홍보 등 당내외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어갈 국민의당 사실은 이렇습니다. 줄여서 국민의 사이다. 더 줄이면 그냥 사이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뜻으로 탄생했고 국민의 뜻을 이어갈 국민의당이 국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 드릴 사이다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홍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전략홍보본부 홍보위원회 정기남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피곤했습니다. 예, 그 피곤함을 여기서 이야기를 말씀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 네. 피곤하셨는지. 설마 많이 드시다가 그렇게 피곤하신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국민의당 추석 현수막이 한간의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하고도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논란 진짜 예상했었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기존의 일방적인 그 홍보 방식, 또 전달, 주입식, 이런 홍보에서 한번 탈피해보자, 한번 변화를 줘보자 하는 의도는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생각했습니다만, 무슨 이를테면, 갑론을박, 와글와글, 이 정도까지 갈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성공하신 거네요. 성공이라면 성공이고, 그러나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네. 또 비판도 해주시고, 또 옹호도 해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갑론을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론을박이 되었던 게 성차별 논란입니다. 네, 그죠? 네. 결국은 전이 여성을 대표한 게 됐고 네. 운전이 남성을 대표한 게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반대였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까? 반대였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요, 이게 저희 현수막이 저희가 이번에 결국은 여보, 운전은 내가 할게, 저는 당신이 붙여라는 이제 문구를 쓴 건데, 그 기본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홍보를 좀 탈피하자. 두 번째는, 저게 무슨 뜻이지? 저게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하는 좀 뭔가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하는, 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카피랄까? 이걸 한번 던져보고자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는 명절 되면 우리 이 땅의 며느리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좀 고정적인 어떤 성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관념을 좀 탈피해서, 운전하면 남성, 전하면 여성, 이렇게 사실 고착화되어 있는 성관념이 있잖아요. 성역할 관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절을 계기로 한번, 이걸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차별이라기보다는 성역할에 대한 한번 명제를 계기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계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지, 성차별까지, 논의하지 않았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청바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이 바지를 어떻게 홍보할까 참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다가 생각한 건데, 저는 청바지 광고 한다 그러면은 첫 카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다, 무슨 가격이 싸다, 이거보다도 저는 여자들이 치마를 벗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이런 카피로 가야 그걸 성차별로 볼 거냐. 실용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죠. 이를테면 바지에 대한 광고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청바지 선호도랄까?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이제 그런 카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좀 시도였지. 이것을 성차별적 논란을 끌고 간 것은 조금은 과도한 어떤 논쟁거리로 삼았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논쟁에 대해 댓글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원래 운전은 남자가 맞고 저는 여자가 붙이는 게 맞다. 이게 한국 사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거다. 그걸 왜 국민의당이 깨려고 하니? 라고 하는 의도의 뉘앙스의 그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대단히 전통적인 지금 사회에 속해 있는 분 같은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운전도 하고 전도 붙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전도 붙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그걸 또 나눠서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분은 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여성이 붙이고 운전은
뭐 남성애하고 이렇게 고정화돼 있고 그런 사회는 이미 많이 벗어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실질적으로 모든 가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들, 그다음에 남편이 전을 좀 많이 붙이죠. 실제 많이 붙이고 네, 실제 있죠. 좀 많이 붙이죠. 저도 이번에 네. 더워서 혼났어요. 얼마나 붙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도 아마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국민의당에서 준비한 현수막이 이거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몇 가지 시안을 좀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위원회에서 또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당 홍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한 두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안을 만들었었는데요. 뭐 디자인이 다른 게 한 두 가지고, 실제는 좀 포지티브하고 기존의 정당 홍보물 또는 현수막의 가장 익숙한 방식, 이를테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일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하는 정당, 국민의당이고 결국은 우리가 민생국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카피를 내보냈고 또 한편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좀 생활 밀착형 카피, 뭐 여보 운전은 내가 할게, 저는 당신이 붙여, 이런 카피를 좀 분화해서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 반응은요, 일하는 정당 국민의당 카피보다는 좀 더 생활 밀착형 카피에 대해서 공감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그것이 논란이 됐던 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일단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생각도 아마 위원장님의 생각을 따라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되었던 건 아마도 성 역할에 대한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네. 논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중의적인 해석을 노린 거냐, 정말 화자가 정확하게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도하신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풀어주신 게 의도하신 겁니까? 사실은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뭐 우리 이제 홍보위원 회의를 통해서 아주 가벼운 디스커션 과정을 통해서 얘기가 됐는데, 전통적인 여기서 화자는 분명히 여성이죠. 여성 입장에서 보통 남성이 운전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뭐 기성 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전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이 한번 이번에 전을 붙여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것 또는 중의적이었다, 이런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놔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중의적으로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다, 이것을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의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도를 일부 참석했던 사람들은 네.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고 지적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도했다라고 좀 너무 갖다 맞추기식 해석을 제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죠. 일단 뭐 언론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그걸 가지고 화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투표율을 붙인 게 나오는데 봤는데, 일단 뭐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좀 이상하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퍼센테이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화자다라는 게 그 다음으로 퍼센테이지가 많은 걸 보면 네. 아무래도 여성 쪽에 먼저 봤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해명이랄까요? 이런 거 좀 드려야 될 게, 이 문구를 가지고 첫 언론에 보도한 기사 내용의 댓글을 보면 국민의당은 여성표가 필요 없느냐? 라고 이렇게 완전 좀 너무 뭐라 그랬죠?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쓰신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보실 때는 좀 오해를 할 만한데, 그러니까 여성위원회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국민의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좀 해명 비슷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서 여성 차별적 논란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또 여성 차별적 그런 배경이 추호도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고정적인 성 역할 관념에 대한 한 번의 도전이었다. 또 뭐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도전이라는 표현이 한번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뭐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한편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제기됐던 조금은 과도한 뭐랄까 좀 디스, 뭐 이거 저는 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국민의당이 하는 짓이라면, 또 국민의당이 하는 일이라면 쌍심지를 켜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또 대응, 댓글에 또 과도하게 반응해서
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지역에서나 또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과연 국민의당이 이번 정책 현수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냐. 메시지가 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뭐 좀 더 홍보라는 측면에서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이라면 저는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성차별적인 거 아니냐. 여성 비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는 좀 대응하는 것은 예. 별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문구들도 준비되었었다라고 했었는데, 네. 보니까 뭐, 경비원 아저씨 고맙습니다.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또 눈에 띄는 게요. 여보 고스톱은 일 끝내고 함께 쳐요.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역시 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명절의 의미이고 뜻이기는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운전과 전 이 현수막이 조금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혹시 다른 당은 어떤 현수막 걸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다른 당에 무슨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지금 카피가 뭐죠? 따뜻한 배려가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게 누구 거죠? 어디가 어느 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인가요? 뭐 이를테면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확보가 기억이 나요. 근데 도대체 무슨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인지, 예. 그다음에 늘 들어오던 표현이었고 선뜻 공감하기 어렵고 결국은 그 당이 그 예산 확보라든가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뭐가 달라졌는지 공감하기 어려운 좀 문구였던 거 아니냐. 일상적으로 해온 연장선상에서의 홍보 현수막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타당의 그 현수막을 보고 댓글이 달린 것을 제가 하나 좀 봤습니다. 네네. 봤더니만 이런 말이 있어요. 추경 예산 국민의당 때문에 합의 본 거 아닌가? 정말 생색내기 진짜 못 말린다. 뭐 이런 식으로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에서는 뭐 추경 예산, 뭐 민생 예산 이런 걸 이제 자기의 공으로 좀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아마 거기 달린 댓글은 아마 그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내가 당신이 전을 붙여라라는 말에 대해서 대답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전 없다. 그다음에 진짜 정말 운전하기 죽을 맛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족과의 소통을 원하시면 전 부치기가 최고입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의 명절입니다. 정당도 논쟁을 떠나 국민들에게 위트 있는 인사 말씀 너무 좋네요. 네. 라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성차별이나 그다음에 여성 비하다, 그다음에 여성의 표다 뭐 이렇게 연결시킨 건 아무래도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예. 나간 것 같고 우리 뭐 홍보위원회에서 정말 의도한 대로 네. 고정의 틀에 박힌 그런 홍보 문구가 아닌 네. 정말 웃고 가는 그런 명절의 현수막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번 명절에는 현수막 외에도 정책 홍보지도 같이 내셨는데 네, 네. 정책 홍보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책 홍보물이 사실은 저희들이 메인 관심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를테면 지금 현재 너무 이제 당의 홍보 방향이랄까 이게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가고 있다. 근데 그것이 뭐 틀렸다가 아니라 온라인과 소위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홍보라는 것이 좀 적절히 배합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그 홍보라는 것들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근데 지금 정당사에 이제 당보들이 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갓 출범한 신생 정당이만큼 이번에 당보를 그 발간함으로 해서 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당원들에게 뭔가 좀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당보 제작을 결정했고 그 10월 창간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당보도 좋지만 추석
우리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잖아요. 귀성객들을 상대로 우리 당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 홍보물을 좀 스페셜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나름대로 또 그 자평컨대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보 운전 저는 당신이 부처가 좀 뒤덮은 면은 있습니다. 때문에 묻혔다. 예, 묻힌 면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걸 들고 서울역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1시간 예상했었는데 네. 사실 30분 만에 물량이 동이 나서 네, 마쳤는데 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기획 의도랄까 크게 이제 제한된 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받아보고 그것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보고 이거 뭐지? 라고 또 이거구나 라고 하고 보고 대신 또 버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좀 이목을 잡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좀 홍보물이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는 잡았는데 하나는 일하는 정당 국민의당의 이미지를 좀 포지티브하게 홍보한다. 요게 이제 전면이었고요. 후면은 소위 이른바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실정, 박근혜 정권의 실정 또는 그 잘못된 정책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당으로서 좀 분명하게 짚을 건 짚자라고 해서 좀 약간 네거티브한 어떤 뭐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만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 우리 당의 홍보 성과로는 어쨌든 기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3당의 어떤 기회를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돋보였던 그 과정이 원구성 협상이었습니다. 역대 헌정사에서 이렇게 정해진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개원한 전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각인됐었기 때문에 3당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개원 협상을 주도했다는 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시기마다 다 추경 문제가 현 정권에서는 추경을 편성을 통해서 민생과 어떤 일자리를 돌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어 왔는데 그 추경 예산을 가지고 갑론을박 또 당리당략해서 그 차일피일 미뤄지고 집행이 늦어지고 그 추경의 본래 뜻을 대부분 이제 훼손돼 버리고 마는데 어쨌든 이번 일자리 민생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세 번째가 지금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요. 전기세 폭탄. 소위 이른바 누진세 폭탄 고지서가 지금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떤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지난달 7만 원 전기요금이 50만 원 나왔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걱정입니다. 오늘 내일쯤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거기다가 관리비까지 보태지면 뭐 엄청난 이제 아파트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폭탄이 될 텐데 누진세 문제에 관한 전기료 지금 폭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가장 먼저 현행 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우리 당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예, 역시 제2야당이 아니라 제3당의 자리를 굳혀가는 아마 누리기 한판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리고 뒤편에 보면 누구를 위한 우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루사도 한번 풀어주시죠. 우루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동아지약인지 광동지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루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먹는 약인데 과연 거기서 따온 겁니다만 가장 최초의 아이디어랄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명박 정권을 얘기할 때 고소영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들을 중용하는 그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정권에서 고소영 정권으로 비판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이번에 이 박근혜 정권의 어떤 지금 폭주, 독선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하는 좀 한마디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단어 이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는데도 우병우를 소위 이른바 도려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그다음에
또 누진세, 네. 전기요금 폭탄 이 문제를 좀 누진세에서 따온 루로 네. 비유를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국민적 동의,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어떤 그 절차를 도외시한 채 안보 논리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그런 그 정권 운용 시스템 이것을 한번 우르사 정권으로 비유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뭐 우르사 정권인가 뭐 이렇게 한번 그 포장을 하고 좀 만들어봤던 것입니다. 예. 뭐 상품명의 우루사는 몸에 좋은 건데 이 우루사는 독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에게도 독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지금 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바로바로 좀 떨쳐내는데 이것 또한 국민의당이 역할을 좀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홍보가 지금까지 현수막이라든지 정책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당의 홍보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위원회 아니면 위원장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국민의당이 좀 홍보가 약하다. 네. 그리고 어떤 네티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홍보가 없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여러 의견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 과정을 거치면서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성 정당의 거대 정당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불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단 홍보뿐만 아니라 전략, 정책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다소 쫓아가는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창당 이후 총선 이후에 어쨌든 그 이른바 총선 홍보물과 관련된 좀 파문이랄까 예.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홍보위원장이 오랫동안 또 공백 상황 홍보위원회가 어떤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수세적이고 또 어쨌든 좀 소극적으로 하면서 홍보하면은 좀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랄까 좀 움츠리게 약간은 되는, 그냥 움츠리게 되는 예.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 이미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됐던 국민적으로 어떤 비판이 대상이 됐던 선거 홍보비 관련된 논란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갔고 또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충분히 정치로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롭게 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당의 홍보 정책 하나, 둘, 셋 정도 이야기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 이런 주제, 이런 테마 아니면 이 방향이 우리 당의 홍보 전략이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저는 이제 하나 둘 셋으로 요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는 결국은 정책이 곧 정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히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일하는 정당이었으면 좋겠다. 놀고 먹는 국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를 통해서 정책 대안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대안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이런 정책을 내놓고서 이 정치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홍보. 이른바 곧 정책이 정치다라고 하는 그런 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좀 홍보의 어떤 큰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온오프라인의 어떤 그 결합, 배합,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오프라인 그 홍보,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두 배포용 정책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뭐 당보라든지 또는 온라인 지금 뭐 디지털 소통 우리 조국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당의 실시간 뭐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지지자들에게 유포하는 뭐 이런 그 온오프라인이 그 잘 조화롭게 그 진행되는 홍보 뭐 이런 것들을 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가지를 얘기하겠으니까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게 뭔가를 그냥
던져주는 홍보, 이게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이런 걸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홍보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좀 공감형 홍보로 바뀌어야 된다. 예. 쌍방형 홍보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적재 공감, 뭐랄까,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수단, 뭐 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더 덧붙이자면 저는 그 대언론, 언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엄청난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종편, 뭐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또 인터넷 언론까지 이런 엄청난 언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언론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우리 당을 평가하고 또 반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홍보를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둘 셋에 포함되지 않은 저희 당이 지금 2030 젊은 층에 대한 지지율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여러모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홍보 분야 쪽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 2030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어떤 지지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취약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우리 디지털 소통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 2030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걸 그 뭐랄까 수시로 변하는 어떤 이런 그 뭐라죠? 광고 선호도라 그럴까요? 정당 선호도도 아마 수시로 아마 변하는 게 2030의 또 특징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또 그 한편에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결국은 2030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메시지를 과연 어느 정당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또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선호도는 수시로 변하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030을 누가 대변해 주느냐, 세력이냐, 이걸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큰 축은, 저는 역시 2030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 이를테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사실은 취업과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뭐 결혼, 이른바 저희 지금 결혼 못해서 지금 청년들이 우리 결혼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뭔가 결혼 또는 일자리 또 주거, 교육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이 국민의당이 기존 정당과는 다른 뭐 정책 대안들을 계속 내놓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시로 이 선호도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홍보 방식도 너무 루틴한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쌈박하게 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접근하고 빠지고 뭐 이런 그 홍보 수단들을 좀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 5포, 뭐 7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사라지게 해주는 이렇게 국민의 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홍보 방법도 정말 그들의 그런 어려움을 아픔을 좀 메워주는 덮어주는 그런 홍보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뭐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 뭐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위원장님의 개인적인 당 안에서의 어떤 활동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 외에도 괜찮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의 활동 계획이나 활동 방향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뭐 그 어떤 이번에 그 논란 속에서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언론사의 기자가 전화가 와서 저 위원장님 혹시 그 광고업계 출신이 아니시죠?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당의 홍보위원장들이 광고업계 출신이에요. 근데 당신은 경력을 보아하니 정치권에서만 쭉 이렇게 잔뼈가 굵었던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스펙이나 홍보라는 측면에서 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을 좀 그 꺼내기 위한 뭐 그런 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이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쭉 이 정책을 몸담아 왔습니다만 정말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그 정책도 그 어떤 국민에게 다가갈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기남 뭐 홍보위원장 체제에서는 정기남 홍보위원장 또는 뭐 정기남 위원장이 홍보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 국민의당이 정말 국민에게 공감하는 홍보 정책, 홍보 방식으로 가려고 노력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당보를 만들었다. 당보를 통해서 뭔가 정당의 어떤 그 기본 틀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역할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받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적 정당 일변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좀 가급적 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찬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 방식을 좀 뭐랄까 좀 계속 업데이트 시킨다 그럴까 뭐 이런 노력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장을 오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당에 있는 한 결국 목표는 내년 대선 2017년 대선에서 결국 국민의당이 집권당이 되도록 하는데 또 안철수 우리 당의 또 유력한 후보이십니다만 를 중심으로 한 우리 당의 후보가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교체하는데 홍보라고 하는 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어떤 공간에서든 나름의 역할을 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미랄이 되겠다 뭐 이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미랄은 썩어야 싹이 트지요. 썩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썩어지실 준비와 그리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아픔까지도 잘 견디내셔야 될 것 같고 뭐 17년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전당대회도 남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헌 당규 재개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당의 여러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런 변화들도 좀 이렇게 알리는 역할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진짜 잔치가 되는 그런 네. 어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홍보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아마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 홍보라는 것이 참 큰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역할도 좀 잘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뭐 시간이 짧은 듯 긴 듯 벌써 준비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기남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사실은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2017년 12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홍보 분야에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같이 파이팅으로 한번 외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